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특히 몸 관리가 중요하죠. 모두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만한 건강 정보를 좀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아, 네네. 귀한 시간 잠시 한 15분 정도만 저희 이야기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네.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뇌 건강, 특히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뭐 어렵고 복잡한 그런 의학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르신들께서 매일 식사하실 때 조금이나마 이렇게 하면 좋구나 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네, 그렇죠. 어떤 음식이 우리 혈관을 좀 더 튼튼하게 해주고 또 어떤 음식은 조금 조심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뇌혈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생선입니다. 역시 생선이군요. 이 생선이 건강에 좋다는 건 뭐 다들 알지만 구체적으로 뇌혈관에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은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예전에 프랑스에서 65세 넘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네. 생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사진, 그 MRI라고 하죠. 그걸 찍어봤을 때 뇌에 손상되는 흔적이 훨씬 적게 나타났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뇌 손상 흔적이 적었더니 정말 쏠깃한데요? 네, 특히 그 65세에서 69세 사이 어르신들의 경우인데요. 일주일에 4번 이상 생선을 드셨더니 높은 혈압이 뇌혈관에 주는 나쁜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해요. 아하, 혈압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군요. 아니, 일주일에 4번이면 상당히 자주 챙겨 먹어야 하는 셈인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네요. 혹시 나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도 효과가 같았나요? 그게 좀 흥미로운데요. 7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그 효과가 아주 뚜렷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연구한 사람들은 아마도 이 생선 섭취가 뇌혈관 문제가 막 시작되려는 그 초기 단계에 더 큰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추측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뇌혈관 건강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좀 더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생선을 꾸준히 챙겨 먹는 습관이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어떤 특별한 성분 때문일까요? 바로 오메가3라는 아주 착한 지방산 덕분입니다. 오메가3. 네,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의 이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한데요. 이게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돕고 심장과 뇌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생선을 먹으라고 권하기도 하죠. 네, 게다가 그 기름진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먹는 게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좋다고 하니 우리 식탁에 생선을 자주 올리는 게 혈관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요. 우리가 먹을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네. 건강을 위해 어떤 걸 조심하면 좋을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네, 알려주시면 어르신들께서 식사 준비하시거나 메뉴 고르실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음식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바로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살코기 있잖아요. 그리고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된 고기들입니다. 여러 연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런 고기들을 너무 자주, 많이 먹는 것이 뇌졸중이나 다른 심장 혈관 관련 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붉은 고기랑 가공육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메뉴들인데 좀 걱정이 되네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네, 예를 들어 독일에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네, 붉은 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은 가장 적게 먹는 사람들보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 이건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위험이 거의 절반 가까이 47%나 높았다고 해요. 47%요? 와, 네,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많이 드시면 뇌졸중 위험이 60% 넘게 62%까지 치솟고요. 어휴.
가공육만 따로 봐도 뇌졸중 위험을 한 24% 정도 높이는 걸로 나타났어요. 우와, 생각보다 위험이 상당히 크네요. 특히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만으로도 위험이 높아진다니 평소 즐겨 드시는 분들은 정말 횟수를 좀 줄여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붉은 고기나 가공육을 매일 한 번 정도 먹는 습관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병의 위험을 22% 정도 높인다고 나왔어요. 매일 먹으면요? 네, 왜 그럴까 연구자들이 좀 파헤쳐 보니 우리가 붉은 고기를 소화시킬 때 장 속에 있는 세균들이 TMAO라는 특별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TMAO요? 네, TMAO. 이게 혈관 벽을 좀 자극하거나 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 장속 세균이 만드는 물질이 혈관에 안 좋을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국내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한데요. 그 육류 같은 단백질을 너무 과하게 먹으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 종류인데요. 이 물질 수치가 몸속에서 높아질 수 있어요. 호모시스테인? 네, 그런데 이 호모시스테인이 너무 많아지면 뇌 속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에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출혈이 생긴다거나 뇌 조직에 미세한 변화가 오는 거죠. 이런 작은 문제들이 자꾸 쌓이면 결국 뇌경색이나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 호모시스테인이요. 그 수치가 높아지는 게 문제군요. 어느 정도 높아지면 위험한 건가요? 네, 연구에 따르면 혈액 검사에서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9.6 정도? 그 이상일 때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요. 9.6이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수치가 기존의 정상 범위라고 알려진 5에서 15 사이에 포함된다는 점이요. 아니, 그럼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즉, 정상이라고 그냥 안심할 게 아니라 정상 범위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라면 뇌혈관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미죠. 아니,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니. 그럼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아, 다행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시금치 같은 녹색 잎채소나 아까 말씀드린 생선처럼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잘 챙겨 드시면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 비타민 B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타민 B 영양제를 따로 챙겨 먹는 것이 직접적으로 뇌졸중을 예방한다는 증거는 아직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 영양제보다는 음식으로. 네. 그러니까 음식으로 골고루 섭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좋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게 핵심이군요. 그 붉은 고기나 가공육이 왜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지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이유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붉은 고기 자체에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요. 네네. 또 햄철이라는 성분은 몸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라는 걸 일으켜서 혈관 세포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고 해요. 햄철이요? 네, 그리고 가공육의 경우에는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많은 양의 소금,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존류 성분들이 혈압을 높이고 혈관에 부담을 주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그 소시지나 햄, 통조림 고기 같은 가공육은 나트륨, 즉 소금 함량이 정말 높아서 혈압을 금방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은 혈관을 좀 좁아지게 해서 피가 뭉치는 혈전, 그 피떡이 생길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고 하고요. 네, 그렇죠. 심지어 밤에 자는 동안에도 이런 안 좋은 과정이 계속될 수 있다니 정말 주의해야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기라도 삼겹살이나 기름기 많은 소고기 부위처럼 포화지방이 아주 많은 부위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삼겹살. 네, 이런 기름진 고기는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빠르게 올리고 혈관벽을 뻣뻣하게 만들어서 탄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특히 저녁 늦게 이런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면 우리 몸이 밤새 그 지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심장에도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붉은 고기와 가공육 섭취 시 주의할 점들, 그리고 그 이유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혈관 건강의 또 다른 중요한 열쇠인 콜레스테롤과 지방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죠. 그렇죠.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것이 너무 많아지면 문제입니다. LDL,
나쁜 콜레스테롤. 네. 이게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딱딱하게 만드는데 이걸 동맥경화라고 불러요. 아, 그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결국 혈관이 꽉 막혀서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미 뇌졸중을 겪으셨거나 아니면 뇌졸중 발병 위험이 높다고 진단받으신 분들은 이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보통 정상 수치는 어느 정도인데 이런 분들은 얼마까지 낮춰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LDL 콜레스테롤이 130 미만이면 정상 범위로 보지만 뇌졸중을 겪으셨거나 위험이 아주 높은 분들은 70 미만, 훨씬 더 낮게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죠. 와, 70 미만요. 정말 엄격하네요. 그럼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면 식단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선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많이 든 음식을 줄이는 게 기본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기름진 고기나 곱창, 간 같은 동물의 내장류가 대표적이죠. 네, 내장류. 그리고 요리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기름에 튀기는 대신에 찢거나 삶거나 오븐에 굽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과자나 라면 같은 가공식품에도 의외로 지방이 많이 들어있으니 이것도 줄여야겠군요. 맞아요. 고기를 먹더라도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를 고르고 닭고기는 꺽지로 벗겨내고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강조했듯이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챙겨 드시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하루 한 줌 정도 적당량 드시는 것은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 그 HDL 수치를 높이고 나쁜 LDL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 중에서도 정말 피해야 할 최악의 지방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 트랜스 지방이라고? 네, 맞아요. 트랜스 지방은 정말 혈관 건강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이요. 네, 주로 마가린이나 쇼트닝을 사용한 빵, 과자, 그리고 기름에 튀긴 음식, 특히 치킨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데요. 아, 치킨. 이 트랜스 지방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확 높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낮추는 아주 나쁜 짓을 합니다. 게다가 피를 끈적이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에도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 튀김 음식에 소금까지 많이 들어있다면 정말 혈관에는 최악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으면 뇌졸중 위험이 40%나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40%나요? 네.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트랜스 지방 섭취로 인한 뇌졸중 위험을 다소 줄여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건데요. 아, 그래요? 하지만 이건 아스피린 복용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니 함부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물론이죠. 트랜스 지방의 위험성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선, 육류, 콜레스테롤과 지방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단백질 섭취의 균형 문제나 그 외에 또 신경 써야 할 점들은 없는지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니까 꼭 필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얼마나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고기, 생선, 계란, 유제품 같은 것과 식물성 단백질, 콩, 두부, 견과류 같은 것들의 비율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심장 및 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균형이요. 어느 정도 비율로 먹는 게 이상적일까요? 미국의 한 유명 대학에서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관찰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심혈관 질환 전체를 예방하는 데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비율을 대략 2.1 정도로, 즉 식물성을 2배 정도 더 많이 먹는 것이 가장 좋았다고 하고요. 식물성을 2배요. 네. 그리고 심장혈관 자체의 병, 그 관상동맥 질환 예방에는 1.3대 1 정도로 역시 식물성을 조금 더 많이 먹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먹는 게 좋군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식생활은 어떤 편인가요? 안타깝게도 미국 사람들 평균은 그 비율이 거꾸로 1.3 정도여서 동물성 단백질을 훨씬 더 많이 먹는다고 해요. 아이고. 아마 우리나라도 고기 소비가 늘면서 비슷하거나 동물성 비중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자들은 붉은 고기나 가공육을 줄이고 그 대신 견과류나 콩,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이 심장 건강에 훨씬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식물성 단백질은 혈액 속 지방 수치를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고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의식적으로라도 콩이나 두부,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더 챙겨 먹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또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나트륨, 즉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아, 소금이요? 네, 혈압 관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소금 대신 칼륨이 들어간 대체 소금을 사용했더니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니까요. 대체 소금이요? 아, 소금 줄이기. 정말 중요하군요. 특히 한국 음식은 국이나 찌개가 많아서 국물에 소금이 많이 숨어 있다고들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는 국물은 정말 맛만 보는 정도로 양을 확 줄이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꼭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은 조금만, 건더기 위주로. 네, 김치나 젓갈, 장아찌처럼 염분이 많은 반찬 섭취도 조금씩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식사지의 요약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계란은 괜찮은 건가요?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하루에 한 개 이상 먹지 말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아, 계란. 네. 계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와서 아직 명확한 결론은 없어요. 그래요? 네, 어떤 연구에서는 계란을 많이 먹으면 뇌출혈 위험이 높아진다고 했지만 또 다른 큰 연구에서는 계란 섭취와 혈관 질환 사이에 뚜렷한 관련성이 없다고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서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드시지만 않는다면 하루 한두 개 정도의 적당량 섭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군요. 그 외에 또 특별히 피하면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동물의 내장, 예를 들면 간이나 곱창, 막창, 선지 같은 부위들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아, 네. 특히 이런 음식을 술과 함께 즐겨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혈관에 정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가급적 횟수를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술안주로 인기 많은 메뉴들인데 조심해야겠네요. 혹시 고기를 먹는 방식도 영향이 있나요? 구워 먹는 거랑 삶아 먹는 거랑 다르다든지?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고기를 숯불 같은 데 직접 구울 때 특히 새까맣게 탄 부분에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발암물질, 어려운 이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탄 부분이요. 네, 이런 물질들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손상을 줄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태워서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겠죠. 숯불구이도 너무 자주 먹거나 태워 먹는 건 좋지 않군요. 그런데 아까 붉은 고기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혹시 괜찮다는 연구 결과는 전혀 없나요? 가끔은 먹어도 된다는 말도 들어본 것 같아서요. 네, 맞아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가공하지 않은 순수한 붉은 고기 자체는 뇌졸중이나 심장병, 암 같은 주요 질병과 아주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좀 약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믿어야 하죠? 좀 헷갈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올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괜찮다고 나온 연구들도 비판적으로 보면 공장식으로 사육된 소고기와 자연에서 풀 먹고 자란 소고기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 또는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채소는 적게 먹는 등 다른 생활 습관의 영향이 결과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하지만 어르신들께서는 괜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니 여러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래도 붉은 고기나 가공육 섭취는 가급적 줄이는 편이 혈관 건강에는 더 안전한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게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탁을 위한 몇 가지 실천 지혜를 딱 정리해드릴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정보가 정말 많았는데 핵심만 속속 뽑아서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 주시면 어르신들께서 매일 실천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째, 좋은 친구들을 가까이 하세요. 등푸른 생선, 콩, 두부,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식단에 자주 포함시켜 주세요. 둘째, 조금 서먹한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기름기 적은 살코기로 가끔만 드시고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반짝이는 유혹을 조심하세요. 바삭하고 고소한 튀김 음식과 간, 곱창 같은 내장류는 콜레스테롤과 해로운 지방이 많으니
정말 가끔 특별한 날에만 맛보는 정도로 횟수를 줄여주세요. 넷째, 건강한 요리사가 되어보세요. 기름에 튀기거나 숯불에 직접 태우기보다는 찌거나 삶거나 데치거나 오븐에 굽는 조리법을 더 자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싱겁게, 더 싱겁게를 외치세요. 네, 싱겁게. 국이나 찌개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맛만 보는 정도로 양을 대폭 줄이셔야 합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반찬도 의식적으로 적게 드시고요. 소금 대신 맛을 내는 비법도 있었죠? 네, 맞아요. 소금 사용을 줄이는 대신 다시마나 표고버섯 우린물, 멸치, 양파, 마늘, 파, 후추, 허브 같은 자연 재료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음식의 맛과 향을 살려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세요.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생선이나 견과류에 든 좋은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물 마시는 습관도 중요해요. 낮 동안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서 몸의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시고요. 다만 저녁 식사 후나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은 피해서 밤중에 화장실 가는 불편함도 줄이고 심장이나 신장의 부담도 덜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 마시는 시간도 중요하군요. 네. 여덟째, 혈압 관리는 기본 중에 기본. 매일 규칙적으로 가급적 아침 기상 직후와 잠들기 전 이렇게 하루 2번 정도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아홉째. 네, 마지막 아홉째입니다. 혹시 드시는 약이 있다면 음식과의 궁합도 꼭 확인하세요. 약이랑 음식이요? 네, 특히 혈압약이나 피를 묽게 하는 약, 항응고제 등을 드시고 계시다면 특정 음식, 예를 들어 비타민 K가 많은 녹색 채소나 마늘 같은 것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단을 크게 바꾸거나 새로운 건강보조식품을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네, 정말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알찬 9가지 식사 지혜네요.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뇌졸중 걱정을 더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의 작은 식습관 변화 하나하나가 쌓여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드는 튼튼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저희도 함께 기원합니다. 혹시 오늘처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이나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좋은 정보들로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르신들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내 식탁에서 바꾼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내 건강한 웃음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한 번쯤 즐겁게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